수사에 대한 미련. 그 정도 농담의 수위. 뭐 그 정도 농담 같고. 라는 내용이라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죠.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경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흉기 피습범의 변명문에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라며 의혹인지 아쉬움인지 아니면 음모론인지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 변명문 내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얘기가 제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경찰의 발표 내용만 보면 테러가 아니고 의거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재빠르게 정치인 사건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태를 적당히 덮고 축소하고 가면 앞으로 정치적 증오는 폭력을 낳고 야만의 시대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독 범행이다라고 피습범 본인도 얘기했는데 배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최근 며칠간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라던가 경찰이 테러가 아닌 의거로 둔갑시켰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과도한 음모론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진수희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발표는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국민이 알고 있는 수준에도 좀 못 미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너무 과하고요. 역풍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 역풍 분다. 네, 오래전 제 기억을 한 가지 좀 소환을 하고 싶습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표 피습 당했을 때 피습 당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첫 일성이 대전은요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보다 먼저 저희 의원들에게 전해져 온 일성은 뭔가 하면 그 피습당한 다음 날 아침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그 의총 현장에 병원에 계신 박근혜 대표의 일성이 뭐가 전해져 왔냐면 오바하지 마세요 였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 의총장에서 계속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뭐 세게 발언했던 의원들 분위기가 일순간에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진정이 됐었고요.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단하네. 오버하지 말라.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일거에 정리가 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하셨던 이재호 원내대표께서 상황 정리를 굉장히 잘 해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저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이 거의 뭐 170, 80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집권을 했었던 그런 당이 이 상황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유감스러웠는데 지금 수사 발표 이후에 이 전개되고 계속 그 개별 의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예. 역풍 불겠다. 그래서 좀 자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 박근혜 대표의 그 에피소드를 제가 소환을 한 겁니다. 일축하면 민주당 오바 금지라는 메시지를 지금 진수희 전 장관이 낸 셈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말이죠. 처음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 가짜 뉴스를 총리실이 퍼뜨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다 이 피습 변명문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 경찰이 의고로 만든 건 아니냐. 막판은 한동훈이 책임이다. 라는 건데 이게 5단 논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버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지금 보면 사실은 현 정부와 경찰에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처음부터 이게 열상이다. 열상이라고 하는 건 찰과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열상에서 왜 자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단독 범행이다. 저는 굉장히 그걸 아쉽게 생각해요. 그런 말조차도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는 조사해 보겠다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왜 선을 깔라서 자세한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단독 범행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느냐.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는 이미 그 사람 이름도 내보냈는데 신상 정보라서 안 된다. 8쪽짜리 변명문도 발췌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중심으로 발췌됐는가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스스로 이끌어냈다. 예. 이렇게 오버하게 된 배경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이 정치적인 겁니까? 민주당이 정치적인 겁니까?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 물론 이제 경찰 자체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 물이 이제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나온 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민주당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게 의거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불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찰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만약 이 변명문이 남기는 말이라고 뭐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윤석열 뭐 정권의 무도함이랄지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사실은 이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걸 사실은 발표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따져볼 만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테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테러를 하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사람 테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테러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주된 목적은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개심, 어떤 정치적 신념, 확신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거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의 주된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동기를 발표한 건 맞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현 여당이랄지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면 뭐 이 부분도 사실은 경찰에서 같이 발표를 해준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경찰의 이 수사 결과 발표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상도 공개하고 당적도 공개하고 변명문도 공개를 확실하게 했으면 지금 벌써 우리 사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추정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뭐 SNS상에는 그 범인이 찍은 사진들도 돌아다녀요. 누구와 같이 찍은 사진들. 그런데 그 진위 여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그 이유도 공개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냔 말씀이죠. 그래서 가짜뉴스 뭐 잡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가짜뉴스를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특수본 설치해서 68명이 8일인지 9일인지 수사에서 나온 결과가 언론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던 내용보다 못하다면 이거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건 경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경찰 수사의 아쉬움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경찰 때문에 이건 배후가 있을 거야. 경찰 때문에 이건 윤석열 한동훈 책임일 거야. 경찰 때문에 무언가 정치적인 배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범으로 둔갑됐을 거야. 라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지나친 음모론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한계, 법 테두리 내에서 경찰 안에서도 아마 법률 자문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공표하는 게 맞는가에 그런 과정과 프로토콜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그 발표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해요. 또 뭐 민주당도 과거에 여당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이중잣대는 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좀 과한 어떤 정치적 공방 또 음모론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마치 생각합니다. 뭔가 꼭 배후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당적 공개?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수사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도 왜 그 사람은 그러면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데 왜 민주당에 입당했는가? 예. 그조차도 못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니까 실제로 너무 보수적으로 경찰이 태도를 행동한 데 대해서 정치적인 측면에 특히 총선을 앞두고 공방할 수밖에 예.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두 가지 논란이 지금 들어보니까 제기됐는데 경찰이 왜 신속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이제 음모론성에 가까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논란, 두 가지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앵커께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신속한 공개를 왜 하지 않느냐. 이건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 중에 나타난 변명문이랄지 남기는 말을 이 경찰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경찰의 한계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꾸 공개를 안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에 당적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아니, 정당법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공개하라고 자꾸 압박하는 것은 법을 위반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재판 가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기다려가지고 그때 문제 삼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서두르냐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경찰 자체에서 이제 배우 수사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배후에 있느냐 그걸 다 판단이 이미 됐어요. 사실 그 배우라는 얘기는 김어준 씨 입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특히 여권의 어떤 극단적 유튜버들 그런 게 나오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이상민에게 지시하고 이상민이가 경찰에 지시했다고. 그래서 사법적 권력에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폭력으로 제거하려고 했다. 아까 김성주 의원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후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거의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한 다음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느냐? 저도 음모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금 피습 당한 다음에 부산대병원에 있다가 서울로 갔잖아요. 헬기 타고. 그럼 이게 사실은 큰 정치의 대의적 측면에서 보면 잘못했고 역풍 불었어요. 제가 어제 민주당 인사 만나보니까 예. 표를 한 100만 표 정도 잃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렇죠. 원래 이제 피습으로 해서 동정을 좀 사고 그다음에 총선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게 역풍이 분 거예요. 단순히 서울에 헬기 타고 갔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 프레임 전환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음모론을 몰고 가서 일단 좀 역풍 분 거 잠재우고 이걸 총선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배우가 있다고 하면 이상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경찰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발표 가지고 저거 가지고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음모론으로 예.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볼 때는 이제 프레임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